내담자가 문제를 호소하면은 상담자가 자기가 배운 지식, 전공, 해왔던 경험 그것으로 문제가 어떻다 저쩌다 생각 또는 그걸 설명하면서 진행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반면에 실제 문제의 내용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실제 문제는 판단, 배움, 지식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거나 접근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실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내담자가 문제라 호소하는 것, 그걸 그대로 핵심 위주로 알맹이로 요약하는 내용이 실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지심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 아직은 주제심상이라는 표현은 여기는 진도가 안 나요. 일단 문제가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가 다루는 서브젝트가 뭐냐라면 오늘 제가 설명한 그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 된다. 실제 문제는 결국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 보존해줘야 실제 문제에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존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걸 심리 치료나 우리가 하는 일로 보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유무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심리 치료나 심리 상담이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초이스나 선택 유무가 아니라 이 부분을 알고 반드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전문성이 다르다. 그럼 두 번째로는 상담자가 주관적으로나 이해한 문제를 이해하거나 파악하게 되어 있잖아요. 장단점이랄까 문제점은 그 이해한 내용을 그 다음 어떻게 벗어나고 치료하는지 치료 방법을 설정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올바른 치유로 인도하는 부분을 설정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얘기한 내용이 좀 주제가 크다 보니 아직 이해가 안 되셨거나 오해할 수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려본다면 실제 문제의 내용은 곧 진단 작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는 두 유형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단 작업을 반드시 하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가 있고 그다음 진단 작업 없이 하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가 있는데 현재로는 반드시 올바른 진단 작업, 올바른 진단 작업 인도하면서 하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는 지금 심상 치료가 유일하다 이 말씀이에요. 심상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진단 작업이 있는 거죠. 있고 해야 되고 그것으로 상담의 모든 치료 그 회기가 그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배우게 된다. 네. 그래서 특징은 이 진단 작업은 상담 첫 회기부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상담을 다른 걸로 진행하다 갑자기 아니면 도중에 하는 게 아니고 첫 회기부터 이것이 하는 게 순서다. 그럼 저희가 진단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바로 실제 문제 작업을 포착하는 작업으로 하면 됩니다. 그 진단 작업의 내용을 그렇게 인식하거나 그렇게 준비를 하면 돼요. 일단 이해가 되셨죠? 네, 아니면 이해됐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 보면 설명을 또 하고 또 하도 일단 그거 꼭 기억하세요. 진단 작업 이시하는 심리 상담이 심리 치료, 진단 작업을 반드시 하는 심리 상담이 심리 치료. 그 중에서 올바른 이 진단 작업이 중요한데 가장 올바른 진단 작업을 꼭 하고 하는 심리 상담이 심리 치료는 현재 심상 치료 유일하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다 일단 궁금증 풀리는 거예요. 우리 특징을 공부.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그럼 어떻게 그 올바른 진단 작업을 하느냐를 지금 여쭤봤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올바른 실제 문제의 내용을 포착하는 걸로 시작한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진단 작업은. 여기서 화두는 뭘까요? 올바른 실제 문제 작업이 화두인 거죠. 그게 뭡니까?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느냐는 일단 실제 문제 내용 또는 그 내용의 작업 그 앞에 올바른 실제 문제 작업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는 이 진단 작업을 하고 하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가 있다. 이 진단 작업을 하지 않고 하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가 있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예, 심상 치료는 반드시 이 진단 작업을 거치는데 이거는 심상 치료가 유일한 것이다. 올바른 진단 작업을 거치는 심리 치료는 심상 치료가 유일하다. 네. 그런 자부심과 그러한 그 노하우나 테크닉을 그동안 30-40년 동안 연구 개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그냥 슬로건만 걸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 관심 있고 일찍 눈을 뜬 거죠. 근데 실제 접근 그 올바른 진단 작업의 실제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좀 궁금한거나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담자가 힘들고 호소하는 문제를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배운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핵심 위주로 알맹이로 그걸 포착하는 것이 첫 걸음이다. 또 그렇게 시작한다.
주의할 점은요? 일단 이해를 잘했나 점검을 하자고 지금 한 말 이해가 설명해 보세요. 올바른 진단 작업은 상담자가 생각하는 또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판단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그 문제 호소 방법을 핵심으로 알맹이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거예요. 주의할 점은 뭘까요? 주의할 점은 생각같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점.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되게끔 내가 내 생각 판단을 내려놓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구나. 이해를 하고 중요하다 알은들 상관없이 이게 잘 안 돼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걸 놓고 순수히 알맹이 잡는 그 방법을 모르는 게 자체가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안다 하더라도 기존에 내가 해왔던 방식이 네.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계속 나의 싸움이 일어나. 이 부분을 극복하고 이해가 될 때 이게 비로소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확인 체험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자기 문제를 다음과 같이 호소했어요. 내 문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다루냐는 점이거든요.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루는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상담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담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단어 정의와 치료 방법을 연구하는 것인데 지금 심상치료의 그 진단, 올바른 진단 작업으로 간다고 하면 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인지하고 들어주고 그 알맹이만 추출하는 거잖아요. 상담자가 그 사람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인지는 논외로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아니 조금 달라. 네네네. 일단 저기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지금 내가 설명한 그걸로 비교를 한다면 상담자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구나, 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내가 이렇게 치료를 해야 돼, 또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 실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뭔가 숨기는 뭐가 있을 거야, 뭐 아니면 성격 장애일 거야라고 느낌이 왔어요. 그게 다 자신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문제 영역이에요. 그걸 내려놓는 연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제 문제를 다뤄야 되잖아요.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실제 문제를 하려면 실제 문제를 하면 상담자의 기준과 주관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실제 문제를 내담자의 호소하는 점을 그 핵심만 알맹이만 추출하라고 하셨죠. 그걸 여기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내담자가 호소 힘든 문제를 그대로 요약하는 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통스러운 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얼추 맞는데 추가적인 자기 그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상담자가 그 말에 생각 아까 뭐라고 표현한 걸 그걸 네. 빼셔야 돼. 어떤 단어를 뺄까요? 상담자가 해석하거나 이해한 그걸 빼셔야 된다. 상담자가 해석하거나 이해한 문제로 접근을 그러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다는 점. 그렇게 그게 실제 알겠습니다. 문제의 샘플이에요. 예. 이게 현장에서 내담자를 만나면 이렇게 시작하고 이걸 치료하는 쪽 있죠? 쉽지 않아요. 바로 지식이 나오거나 아는 것을 주고받고 대화로 가지. 근데 그걸 절대 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가 심상치료예요. 왜? 그게 옳고 그른 문제도 아니고 많은 지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전문성이나 전문적인 걸 전달하는 게. 중요한 점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치료 작업이 붕 뜬다는 점. 뭘 치료해야 되는 점이 그 다음에 길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하고 많은 걸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떤 치료 작업을 해야 되는 점이에요. 다음에게 와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관련되는 얘기를 또 해야 될까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는 이유가 설명을 하거나 해석을 하면 상담이 대부분 그 성질로 그 효과에 그 보이지 않게끔 그치는 쪽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담 2회나 3회에 가면 같은 주제가 계속 나오는 게가 거기 있어요, 보통. 근데 같은 주제가 2회, 3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치유가 되게 어렵다고 보시면 딱 맞다는 얘기예요. 왜? 진단을 아니면 중요하다는 그 해석을 왜 그렇게 계속 하느냐라는 점이고, 과연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라는 점이거든요.
심상 치료의 관점에서는 그쪽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유일하다는 거 아까 설명해 그 얘기.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쉬우면서도 어렵고 매우 민감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평가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일반 상식이나 일반 배운 지식을 지금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안하는 건 무슨 칼라나 개성을 살리는 게 아니라 치유를 하려면 이런 기법 또는 실제 문제 적용 없이 이 진단 작업 없이는 그 치유나 얼마나 그 만족한 그런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담에 있어서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서 진술 작업하는 그게 그 포착 작업이 되겠네요. 그걸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해야 치유가 일어난다는 그 입장이고 그것을 지금 속에 그걸 훈련하고 배우시라는 게 지금 현재 심상치료의 지금 우리 목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실제 문제의 대표적인 그런 샘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배우셨거나 이걸 의식 꼭 하시는 분 외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문제가 있습니다 내담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전문가가 또는 상담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점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배운 지식을 거기에 대해 얘기하는 거 외에는 이해되시죠? 이분이 말하자면 특별한 어떤 치료 기법을 배웠든 뭐 훈령을 배웠든 용어든 아니든 모든 하는 방법은 그걸 듣고 느낀 어떤 자기 주관 또는 해결 방법 이런 걸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 방식이 지금 실제 진단 작업 또는 실제 문제 작업을 충실히 한 결과가 아니고 주관적으로 상담자가 배우거나 노하우를 시도하는 방법이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는 말하자면 진단 작업이 없이 하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 속하는 경우구나라는 점.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는 보통 저희는 그 진단을 처음 할 때 그림으로 진단하고 몸을 체크해가지고 심리적인 것들이 몸으로 경직됨이나 그런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회계를 진행하는데 그 인터뷰 시간이 있잖아요. 진단하는 시간. 그거를 다 없애고 그냥 사람이 오면 무조건 이 첫 회계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등록을 하든 안 하든요. 맞습니다. 무조건 또는 그것을 프라이드를 갖고 아니면 분명한 확증감을 갖고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성을